네, 안녕하세요. 저희 금융공학과 복수함수의 만남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스터디 리딩을 맡은 이동욱이고, 네, 이유상 선생님과 함께 스터디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오늘은 우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스터디에 관해서 간략하게 네, 정해진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디스코드에 공지사항 비슷하게 올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네, 네, 저희 금융 스터디 이름은 금융공학과 복수함수의 만남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스터디가 기본적으로 금융 수학을 다루는 스터디지만 특히 일반 스터디랑 약간 차이가 있다면 복수 함수에 관한 내용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복수 함수를 좀 스터디 이름에 넣자고 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고요. 네, 굳이 줄이자면 김복만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크게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뉠 예정인데요. 전반부에는 최병선 박사님의 저서 금융공학 9을 특히 챕터 7을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챕터 1부터 아마 차례대로 가되 이제 챕터 7과 관련이 좀 없어 보이는 부분은 스킵할 예정이고 특히 챕터 1이 기본적인 복소 공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충분하게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차후 프로젝트나 논문 위주 스터디가 진행될 때 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특히 챕터 1 내용을 충분하게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 후반부에는 챕터 7, 이 위에 레퍼런스의 챕터 7을 다 이해했다는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특히 논문 위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자 하고 그래서 본 스터디의 목적은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 내지는 논문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스터디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고 스터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저랑 이유상 선생님께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 챕터 1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가 그 챕터 1을 보면 이제 복수 적분해가지고 오일러식, 영역과 경계, 경로 적분, 코시 정리, 코시 적분식, 노란급수, 유수 정리, 가지를 고려하는 복수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교재를 읽어보니까 사실 이게 이 스터디에서 전제하고 있는 배경 지식이 미적분학, 선형대수, 그리고 연이수 2기 정도이기 때문에 복소수에 대한 어떠한 배경 지식도 전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복소수 이 어떤 그 레퍼런스를 이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정말 다 아는 사람이 복습하기 좋은 수준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적혀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레퍼런스만을 이용해서는 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복소 해석, 복소수 함수론 이런 대학에서 열리는 학부 과목에서 쓰이는 교재 중에 가장 스탠다드한 레퍼런스인 네, 처칠 브라운 저서 Complex Variables and Applications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찾아보니까 1장 Complex Numbers부터 6장 Residues and Poles까지가 저희 최명성 금융공학 9에 있는 챕터 1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놓은 그런 형태로 보았습니다. 네, 이 책은 참고로 번역본도 네, 똑같이 있고요. 저는 번역본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위주로 챕터 1의 내용에 좀 그래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의 챕터 6까지를 한번 같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국에는 그 금융을 스터디하기 위한 네, 그런 모임인 만큼 그 근데 너무 그 복소수함스러운 스터디가 되지 않도록 너무 처지지 않게 적당한 속도감을 가지고 네, 그 챕터 6까지 갈 예정입니다. 우선 그 필요한 레퍼런스 등은 네, 제가 채팅으로 그 원드라이브 링크를 보냈는데 여기에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은 그 처칠 브라운 Complex Variables and Applications 책의 그 챕터 6까지를 이제 그 저희 최병성 금융공학 그 9 있는 그 챕터 1 내용을 내용 안쪽 내용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선에서 네, 돌아가면서 진도를 나간다라고 당분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스터디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네, 일단 우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복소 쪽에 이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책을 고르다가 딴 걸 샀거든요. 네네. 실버만 복수해석하기인가 그걸 샀는데 아마 뭐 기초 학부생 내용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한데 뭐 책이 달라도 결국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알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겠죠.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네, 제가 아무 무작위로 고른 책이라서요. 그 최병선 금융공학 9 그 챕터 1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질문 없으시면 네, 혹시 그 스터디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자기소개라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 자기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는 지금 일단 학부생이고 휴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학이랑 통계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향후 금융 내지는 경제, 금융경제 관련해서 미국 박사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연구 경험 내지는 좀 깊은 수학적 이해, 수학적 배경을 획득할 목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스터디의 결과물로 좀 괜찮은 프로젝트 내지는 논문 등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네, 스터디를 리딩하고 열심히 참여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유상 선생님께서도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분 먼저 자기소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리는 건.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네. 혼자 말하고 있었군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통계학과랑 수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저도 연희수에서 활동하다가 이동 선생님이랑 박찬 선생님, 이유 선생님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제 금융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험 계리사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금융 쪽에서도 좀 보험에 한정된 부분에서 이제 금융공학을 다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좀 이제 금융공학 스터디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이야기할, 저는 이제 정세원이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공학이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냥 순수 재미로 들어오긴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3D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뭐 미분 방정식 같은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래 제가 좀 그 금융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학과도 없고 금융 쪽 관련 그런 분야도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없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쪽 분야도 꽤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이번에 마침 하신 거 보고 이렇게 뭐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좀 얻어가는 것도 있고 또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저도 금융공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 저도 CS로 석사학위 하고, 지금은 이제, 석사 졸업을 하고, 이제 회사를 이제 전문 연구원 지금 수습 기간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3개월 뒤에 갑자기 제가 말도 없이 사라진다면 아마 전문 연구원 신분 때문에 아마 얼굴을 아마 드러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돼서 조용히 사라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신분 아니어서 자유롭게 아직까지는 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금융공학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한번 저도 이 스터디를 통해서 경험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아, 그, 제 헤드폰 마이크가 지금 맛이 갔어.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막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본 스터디는 어떤 그 영리적인 목적이나 어떤 금전의 거래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네, 순수하게 어떤 학문적인 탐구
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확실히 금융공학이다 보니까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실제로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잡소리이긴 한데 저도 사실 이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회사에서 약간 쉬는 시간에 챗GPT 한번 물어봤어요. 막 블랙홀즈 방정식이니 이런 거 배우면은 실제 세계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될 거라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거 좀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에 잡담으로 그 현실 세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게 제가 봤던 것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이론 중에 롱테일 프로블럼이라고 저희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은 보통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걸로 쳐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워낙에 실제 세상은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것도 꽤나 높은 확률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이론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가끔씩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옵션 프라이싱 하는 게 옵션 트레이딩 전략에서 네,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히 좀 그런 얘기나 그런 저 프로젝트가 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 스터디 자체가 어떤 네, 저도 뭐 어떤 뭐 금전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런 쪽이랑 혹시 뭐 전문 연구 요원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니까 혹시 몰라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리나요? 네네, 들립니다. 아, 네. 방금 말한 그 약간 이제 좀 극단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걸 좀 익스트림 밸류 티어리 뭐 그쪽 그런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특히 보험 쪽에서 되게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이번처럼 뭔가 산불이 되게 많이 난다던가 LA 같은 데서 산불이 나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불거나 이랬을 때 손해액이 굉장히 치솟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네, 네,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이유상이라고 하고요. 학부 때는 경제학이랑 수학을 공부했고, 대학원 때는 금융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석사를 했고, 지금은 회계사분들 파생상품 관련 회계 처리 해주시는 거를 좀 지원하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동욱 선생님처럼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게 했는데요.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음, 저도 복소수 쪽은 생각보다 공부를 좀 덜해서 그 복소수 공부를 이번 시즌 때 좀 하고 그거 관련해서 뭔가 결과물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그 레퍼런스를 같이 한 번만 보고 혹시 그 이유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터디 전반부의 메인 레퍼런스 다룰 게 이제 금융공학 9이고 Free Analysis for Financial Engineering이고요. 네, 그다음 최병선 박사님께서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해주신 PDF고,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 7장 금융파생 상품과 프리의 변환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친할지기 조건희 선생님께서 그냥 7장부터 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뭔가 뭐 예를 들어 뭐 기준재란 무엇인가, 이게 뭐 비덱슈얼즈 막 나오고 히스턴 모형도 뒤에 나오는데, 네, 그런 거 있을 때 좀 그런 쪽에서 적어도 비덱슈얼즈 내지는 히스턴 모형 같은 기본적인 금융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식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이 책의 주제가 풀이의 변환인 만큼 풀이의 변환을 다루는데,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복소 적분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 보시면 여기 지수에 막 복소수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쪽부터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복수 적분 기초부터 가자.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은 정말 압축적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만은 학습하기 어렵다고 느꼈고요. 그다음 그래서 챕터 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외부의 좀 잘 쓰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되게 좀 내용을 충분하게 채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챕터 2부터는 이제 풀이의 급수 관련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풀이의 변환. 그래서 풀이에서 2장, 3장은 그래도 그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풀이의 변환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5장이 특성 함수인데요. 이제 특성 함수라는 게 마치 그 수리 통계에서 말하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정률 생성 함수처럼 이제 한 분포에 딱 하나 해당하는 함수인데, 이제 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MGF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성 함수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특성 함수라는 것이 원래 분포 함수에다가 풀이의 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성 함수를 이용해서 7장에서 내용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3장, 5장이 되게 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정도 다루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스펙트럴 해석 이 부분은 솔직히 뒷부분이랑 연관성을 크게 못 찾아서, 네, 아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되 이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을 건너뛸지는 좀 디스커션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6장까지 어쨌든 이전 내용까지 본 다음에 7장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금융수학 관련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좀 확률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연희에서 다룬 내용을 리뷰하거나 내지는 조금 더 채워서 보거나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뭐 라돈 니코딘 밀도 같은 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적어도 앞에 나오지도 않고 연희수에서도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질문 네. 있으시면 네.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나중에 뭐 편집되더라도 그냥 알아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푸리에 어널러시스랑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공학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금융공학이 아니라 전자공학에 쓰여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서 좀 이게 되게 흥미롭다 생각하는 게, 전자공학에서 푸리에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은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쓰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컨트롤 디어리에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티어리는 폴 지로라는 개념도 배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폴 지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뭐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시그널 같은 걸 컨트롤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이제 스펙트럴 해석이라고 불리는 그 파트가 사실 그 뭐냐 그 시그널 프로세싱 띠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떤 타임 도메인에 있는 시그널을 프레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바꿨을 때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이것들의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어떻게 바꿀 건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중에는 이제 필터라는 개념과 합해 곱했을 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컨버전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금융공학이지만 어쨌든 이제 이 수학적 툴이라는 걸 공학에서 갖다 쓴다는 개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 시그널 프로세싱 및 컨트롤 티어리에서 배웠던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프리에 트랜스폼과 그런 개념들이 이 금융공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되는지 그 둘의 관련성이 어떻게 됐는지 같은 걸 좀 눈여겨보고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완성이 되면은 그런 감상을 좀 공유해드리는 것도 꽤나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감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스터디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교재에서 저희가 이 교재만 갖고 결국은 이 교재로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마지막 챕터 7에 나와 있는 모든 수식들을 다 계산해보기. 그 계산이 다 되면은 일단 그걸 그 채널제님께서 최소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다 계산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목적으로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소수 함수론을 말 그대로 처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별도의 교재를 통해서 그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하나하나 좀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유 드렸던 처칠 브라운 챕터 1 발표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어, 물론 이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금융이랑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대체 복소수에서 미적분을 한다는 게 뭔지 우선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발표는 조금 굉장히 그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스케치해 보는 걸로 제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어, 화면 공유가 될까요? 근데 현재 모든 참가자가 공유할 수 있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혹시 아, 그런가요? 되시는지요? 어디 갔지?
어, 지금 제가 갤럭시 탭으로도 접속을 한 상태인데 이걸로 공유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누르면은 아, 됐네요. 네. 아, 네, 잘 기다려 보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노트를 제가 처음 써봐서 네, 먼저 발표를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게 이제 결국은 복소 함수론이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복소수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정의는 R2 안에 있는 어떤 그 순서쌍이에요. 순서쌍이라는 게 뭐냐면 XY와 YX가 잠시만요. 같지 않습니다. 언제? X와 Y가 다를 경우에 R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위에다가 그런데 그 재밌는 연산을 하나 줘요. 어떤 연산을 주냐면은 이 이건 그냥 벡터의 덧셈으로 굉장히 당연한데 이제 곱셈이 좀 특이합니다. 이 두 실수 두 순서쌍 간의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산이 주어졌을 때 사실은 이 연산을 실수부에 한정시켜서 보면 실수분 이제 x1, x2 파트고요. 이게 y1, y2 파트가 복소수분데, 아니 허수분데 어, 실수부에 한정을 해서 보면 x0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 위에서 그 y1, y2가 다 0이 되면서 으로 실수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곱셈 연산이 그대로 보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순서쌍으로 표현을 해서 연산을 하긴 많이 불편하니까 마치 그 다항식처럼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뭐냐면 이제 i 제곱이 마이너스 1, 0, i는 0, 1 이렇게 보고 이 i 자체를 마치 어떤 다항식의 미지수처럼 써서 연산을 하는 규칙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규칙이 사실 그 위에 곱셈 연산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는 원래 정의는 이런 실수 두 개의 순서쌍으로서 하나의 벡터로서 그 복소수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저희는 그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형태의 그 다항식꼴로 복소수를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칠 브라운에서 다음으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복소수가 하나의 체의 공리들을 만족을 한다는 거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의 공리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복소수의 체라면 그 임의의 복소수 두 개를 골랐을 때 이거 두 개 더 복소수 두 개의 에디션은 다시 복소수고요. 복소수 두 개의 프로덕트는 너무나 당연히 복소수고 덧셈 교환 결합 법칙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의 항등원 여건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덧셈의 항등원은 이제 당연히 0,0 이거를 편의상 0으로 많이 줄이고요. 그리고 곱셈의 항등원은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쌍은 아까 복소수 곱셈의 연산을 통했을 때 기존의 복소수량을 다 보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소수가 체임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성질들이 있습니다.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뭐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당연한데 그나마 당연하지 않은 게 이제 어, 항상 여기에 0을 제외한 나머지의 원소들이 다 역원을 갖는다라는 게 그다지 자명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딱 증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 이미 어떤 복소수가 0,0이 아닐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x, y는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겠죠? 그렇다면 x, y의 인버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마이너스 y를 0원으로 갖습니다. 왜 이게 0원이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x, y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를 계산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건데 마마뿔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보시면은 그 복수함수의 둘째 파트의 곱셈 정의가 x1y2 더하기 x2y1인데 x1y2 더하기 x2y1 라서 이게 0이 되니까 결국은 1,0이 되고 이 복소수는 결과적으로 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처칠 브라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념으로 필요한 게 어, 복소수의 컨주게이트라는 건데 켤레 복소수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 Z가 X 더하기 IY면 Z의 바를 보통 노테이션으로 쓰고 X 마이너스 IY로 이제 허수부의 그 부호만 바꿔주는 걸 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연산 성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Z1 더하기 Z2는 덧셈을 프리저브하고 잘 계산을 해보면은 곱셈도 프리저브 하는 걸로 보여요. X1 아 너무 악필이어서 죄송합니다. IY 그랬을 때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칠한 결과가 뭐가 바뀌죠? 인 것으로 보이고 세트 1에 각각의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곱셈 연산을 취한 결과는 음, y1x2 더하기 x2y1 i로 사실은 이거 각각의 실수부 허수부가 같죠? 같으니까 그 컨주게이트 연산은 이 곱셈을 보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쉽게 가능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C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일단 그 이너 프로덕트의 일반적인 공리는 보통
보통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을 해야지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복수수체에서는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많이들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음, 이 첫 번째 성질을 체크를 할 수 있죠. 아까 프로덕트는 이제 컨주게이트를 보존을 하니까 어이구야. 죄송한데 방해 좀 네, 할게요. 예. 제가 10분 안에 가기는 해야 돼서 죄송한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 처칠 브라운 1 챕터 1 강의인데요. 예. 그 발표인데요. 이게 발표로서 좀 부적절한가요? 약간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퍼런스에서 이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나오니까 이제 그거 진도 나간다. 그 뜻이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예, 변하고요. 예, 예, 예. 어, 지금 들으신 분들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발표자 배려하지 마시고.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약간 이거는 좀 다 같이 뭔가 미리 보고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오더를 좀 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좀 미리, 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이거 오늘 좀 시간 늦고 이런 거 다 제 탓입니다. 제 불찰이고요. 죄송하고요.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니까 이제 좀 발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정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제 불찰입니다. 그냥 죄송하고요. 지금 이거 연습하는 거 목적이 저희가 금융 스터디 하려는 건데, 예, 예. 금융 스터디 하려는 건데 그거를 계산을 위해서 계산에서 이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하고자 복수 해석을 도입하는 것이지 복수 해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는 예, 예. 아니어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제가 직접 해드릴 테니까 이게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분 계산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복수 해석이라는 층위를 오히려 까먹으시고,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실제로 어떤 적분 계산들을 가우시안을 포함해가지고 좀 더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층위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가시면 좋겠냐면, 다변수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 센스에서의 어떤 이제 그레디언트의 펀더멘탈 캘큘러스, 그린의 정리, 그리고 다이버전스 정리, 그리고 스토크스 디어럼 이것들을 계산 문제를 그냥 던지시고 계산해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계산을 같이 리뷰하십시오. 그 정의 말고요. 그리고 그 네. 계산을 하면서 막힐 거거든요. 조금만 난이도를 높이면 그 방식으로 이 정리들을 제가 지금 정리 스테이트먼트 정확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일 때 라인 펀더멘탈 티어럼, 그리고 그레네이 티어럼, 그리고 다이버전스 티어럼, 그리고 스토크스 티어럼. 이거를 먼저 계산으로 문제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제 다변수학과 미적분학 노트나 저한테 달라고 하셔도 돼요. 제가 필요하면 제가 아예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애매하시면 그냥 시간 쓰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바쁘시고 어떤 금융 스터디를 하기 위한 거여가지고 그게 다 금융이 다 미적분학 확률 미적분학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 것이 복수 해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좀 분주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계산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계산들을 할 때 이게 통상적인 다변수 미적분학인데 여기까지가 그러면 계산도 좀 필요가 할 거거든요. 근데 이 계산에서 이점을 취하는 센스에서 복수 해석하기 왜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계산으로. 이거 내용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음, 이거 내용을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레지드 정리 그냥 한번 그냥 직관적으로 감 잡고 그냥 급수 전개해서 마이너스 1번째 그냥 보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제 컨트롤 같은 거 어떻게 잡고 그런 거 감 잡으면 그냥 단순히 끝이에요. 증명 어떻게 하고 저희 사인 X 미분해가지고 코사인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냥 그런 층에서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 계산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복수 해석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봐서 예를 들어서 x분의 코사인 x 적분한다고 하면 안티데리베티브가 없어가지고 못 하거든요 단순히
그런데 그때 이런 복수 해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겠다가 되어져서 그거를 확률 미적분하게 적용한다가 기본적인 층이에요. 이 스터디에서. 음, 혹시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증명 하나도 관심 없고요. 그냥 계산 문제를 먼저 던진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에 포커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그 자체 직관을 잡으셔야 돼요. 말이 이해가죠? 그 약간 케바케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오늘 레코드는 너무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송해요. 이거 정말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신경을 써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좀 시간도 겹치고 해서 그랬던 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들을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확률 미적분학 또 이거 다 미적분학 계산이거든요. 전부 다. 그 방식으로 이게 계산이 와닿으면 그 어떤 뭐 컴플릿 어떤 마켓이나 이런 것들도 와닿는 그런 방식이 되어져요. 증명이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계산으로 시작해서 끝도 계산으로 끝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떤 SD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알겠다. 이 느낌을 받게 공부가 흘러가는 게 이 시간의 목적이어야 되고 복수 해석을 공부하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단지 그 계산에서 이점을 취하려다 보니까 복수 해석의 유수 정리가 들어올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뿐인데 이거 다변수 비정근학 한 다음에 보면 뭔 말인지 다 보여요. 그냥 그 R2에서 벡터 필드 계산했던 거 그냥 C로 바꾸는 거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시간 쓰지 마시고 그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오늘은 좀 약간 편하게 얘기들 좀 나누시고요. 아 그냥 제 뒷담화셔도 됩니다. 그 제가 사실 오늘 로그인도 그렇고 다 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고요. 말씀드리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좀 더 제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게 나중에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더 이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쵸? 랜덤 베리어블 가지고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를 가지고 다 바꿔야 되는데 일단 그거 없이 계산부터 지금 다변수 버전으로 미분과 적분을 잡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단순히. 근데 단지 그 계산에서 그 통상적인 SD를 쓰면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게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 부분만큼을 복수 해석적인 이점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계산이 되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죄송해요. 이건 제가 이우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게 좀 더 가이던스를 잘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책 이거 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냥 던져 넣기 때문에 좀 그런 불찰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계산 문제의 셋업이나 금융이랑 전 그 레퍼런스 그냥 따면 되거든요. 단순히. 그 어떤 음, 중간 과정들이 애매하시면 그 디스코드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다 셋업을 해드릴게요. 이거 계산들 보시라. 그러면 하시는 분들도 재밌을 거예요. 그냥 렉처를 듣는 거가 아니라 나 이거 계산할 줄 아나? 이렇게 가는 게 재밌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 연희수에서 그 경험도 있으시죠. 어떤 열방식 같은 거 놓고 계산 실제로 해보니까 아,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런 층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제가 그래서 말이죠. 제가 진짜 좀 설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커뮤니케이션에 제가 좀 그냥 정신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챙긴 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코드 안 하고 있어서 좀 괜찮긴 하네요. 좀 괜찮으시죠? 오늘 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다들 바쁘실 텐데 예. 재밌게 좀 놀다가 오늘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좀 죄송하지만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저는 일단 나가봐야 돼가지고 다음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이 교재 따라하지 말고 바로 블랙쇼즈 볼까요? 아니면 우선 그 말씀하셨던 그 다변수 미적분학, 특히 벡터 칼큘러스 부분을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말씀하신 부분인 그런 것 같고요. 네, 약간 그 김태익 선생님 하시는 그 확률미적 분학처럼 뭔가 토로스 위에서 뭐 가우스 커베이처 계산하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그냥 문제 하나 던져준 다음에 해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안 됐는지 뭐 그런 거 약간 이 시간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음, 어, 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다들 벡터 칼큘러스 할 줄 아시는지 좀 궁금한 게요. 제가 사실 그 미분적 분학 배운 게 경제학과에서 경제수학에서 반학기 배우고 그다음에 통계학과 그 미분적 분학에서 한 학기 배웠는데 사실 그 캘큘러스가 한 학기짜리도 있고 두 학기짜리도 있고 외국대는 3학기까지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서는 벡터 캘큘러스를 다 날리고 두 학기 때는 뒤에 살짝 하고 4학기 때는 세 번째 캘큘러스 3가 벡터 캘큘러스만 하는 그런 모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 사실 벡터 캘큘러스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들 아시는지 궁금하고 네. 어, 그러면은 아예 이런 그 기초 정리 다 빼고요. 금융공학 관련해서 조금 계산이 복잡했다 싶은 것들 그거 가져와서 같이 계산해보는 게 가장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그러면은 그 알겠습니다. 계산 위주로. 또 하나 여쭤볼 거 있는데 질문 예, 예. 가능할까요? 예, 예. 그, 제가 방금 전까지 그 채널 지기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음,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지금 벡터 캘큘러스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 알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부분은 약간 양해를 구하고 좀 그냥 용어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써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저기서 채널직이 말씀드린 게 그린스 디어럼이나 뭐 스톡스 디어럼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베이직한 부분들은 그냥 실해석학이나 어떤 베이직한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로 해결이 가능한데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수 해석의 힘을 빌리면은 계산이 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특이한 루트들이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복수 해석이 왜 필요한지랑 그다음에 그걸 확장하면은 나중에 금융공학에서도 결국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링키지는 두 개거든요. 먼저 뭐냐면은 왜 우리는 복수 해석하기 힘을 빌리면은 해결되지만 실해석학 레벨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린스 디어럼이나 스톡스 디어럼 기반 계산 문제가 존재하는가? 그 파트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 파트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그러니까 복수 해석의 힘을 빌려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계산 케이스들이 왜 금융공학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게 두 번째 링키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채널 지기님이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링키지가 명백하게 존재하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파트에 대한 링키지가 사실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좀 약하시고 또 이제 저도 포함해서 당연히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일단 그 왜 링키지가 그렇게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먼저 왜 그린스 디어럼이 복소 해석학을 통해서 계산했을 때 이점을 취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뭐 예시 같은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수 해석을 배워야지만 그 금융공학에 있는 복잡한 티어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링키지와 이 두 가지 파트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모티베이션 측면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벡터 캘큘러스까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분까지 포함하면은 결국엔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본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그린 디어럼이 뭔지, 스톡스 디어럼이 뭔지조차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레벨은 또 어떻게 맞출지 같은 이야기도 좀 진행이 돼야지만 추후 이런 스터디 모임이 크게 마찰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우선 그 제 생각은 아무래도 그 스터디 그 선수 그 요건에 미적분학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다는 전제하에 스터디가 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저희 레퍼런스 교재 챕터 7 바로 가죠. 그게 거기 링키지가 나오니까요. 앞에 내내 다 복수 해석 얘기밖에 없어요. 챕터 1부터 6까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복소수 함수 계산 테크닉 이야기예요. 제가 레퍼런스 교재 쭉 봤는데 거의 금융에서 여기서 뭐가 필요해라고 이야기가 나올
법한 어떤 비슷한, 금융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챕터 7부터입니다. 저희 레퍼런스 교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바로 챕터 7로 가서 챕터 7에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가 뭔지 보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일단 봐야지 저희가 모티베이션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음, 네. 일단은 목적지가 저거고 저걸 이해해야 돼. 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루트를 밟자 뭐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챕터 7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챕터 6까지는 다 날리고 챕터 7에서 계산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이제 나오면 그때그때 찾아서 아 이런 계산이 있대 뭐 그린스 디어럼이 있대 그때 가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챕터 7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చెప్ప터 7에서 시작하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하신 게 아닌가 지금 와서는 예. 아, 근데 되게 동의는 하는데 그 얘기를 방금 하신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어차피 조금 아마 내려가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약간 뭐 복소 적분 뭔지 모르니까 한번 또 봐야 되는 식이 있고 또 혹시 금융 그쵸? 베이스가 또 없으신 분들 위해서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네, 맞아요. 도메인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때 그럼 그때 약간 그 방향을 조율하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찬성입니다. 그리고 저 이거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음, 이게 근데 사실 뭐 누구한테 뭔가 이걸 덮어 씌워버리면은 되게 고역이 돼가지고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뭐냐면은, 이제 다들 게임 좀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게임 중에 가끔씩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게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오래된 게임 중에 무슨, 뭐였더라? 마왕성인가? 마계성인가 보시면은, 그, 막, 최종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 해서 이제 1스테이지부터 최종 스테이지까지 쫙 나열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1스테이지로 들어와서 쟤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로 시작을 해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내가 가야 할 끝 지점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서를 거쳐가지고 최종 보스인 얘를 때려잡아야 한다. 라는 설명을 해주듯이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이게 뭐 누구 한 명을 뭐 희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시키자 이런 뜻은 아닌데 이제 약간의 고민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걸 짜야지는 고려해봤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말씀하신 건 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챕터부터 봐야 한다도 명백하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보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왜 돌아가고 한 세 번 돌아가면은 첫 번째가 까먹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걸 돌아가서 이렇게 됐지? 이런 느낌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은 뭐, 그걸 하다 보면 갑자기 한 5챕터에 있는 개념을 배워야하는데 5챕터에 있는 개념은 또 한 3챕터에 있는 개념을 배우고, 3챕터를 알려면 1챕터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어, 하나를 콕 집어서라든지, 예를 들면 7챕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블랙쇼즈 이퀘션이라면은, 블랙쇼즈 이퀘션을 딱 콕 집어서, 그 이퀘션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테크 트리 같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음, 그 테크 트리에서 요런 단계들을 깨부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블랙쇼즈 이퀘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맵을 하나 그리고 그 가이드맵을 기반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가이드맵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챕터 7 한번 쭉 보는 게 제일 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왜냐면 블랙쇼즈도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그 프리로 이렇게 가는 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만의 테크 트리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재에서 제시하는. 그러면은 약간 다음 주까지는 뭐라고 해야지? 좀 각자 채팅치를 보고 좀 뭔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부분을 좀 디스코드에 공유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가이드맵을 짜는 건 어떨까요? 약간
만약에 미리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 디코 통해서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챕터 7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한번 보고 이제 가능하면 디코에 중간중간 공유도 하면서 이제 그 챕터 7의 그 어떤 부분이 막힌다고 느껴지는지랑 그래서 결국 제 적분 어떤 적분 계산에서 혹은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 계산이 막히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대충 찾아보는 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네, 다음 주 스터디 진행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그 벡터 calculus 뭐 그린 티어럼, 스톡스 티어럼 이런 게 당연히 나올 거고요. 또 방금 정세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가이드맵을 짜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한 바로 전 스텝, 이 스텝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또 그 스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러면 그 스텝을 알기 위해서는 또 전 스텝이 필요해라고,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맵을 짤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배경이 좀 어느 정도 다 다른 것들이 또 그런 데서는 되게 유리한 포인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뭔가 아까 그 프리의 급수나 아니면 라플라스 변환 같은 거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좀 그런 계산 부분에서 되게 뭔가 익숙하신 것 같고 또 이유성 선생님이랑 이동 선생님은 또 금융 쪽 공부를 하셨으니까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아마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까지 다 뭔가 좀 뭔가 고민한 결과물들 좀 디스코드에 하고 좀 다음 주에 그러면 체계적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네, 혹시 말씀 나눠주실 분 있으면 나눠주시고 아니면 스터디 종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